통통아!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통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통통테크의 은진입니다. 2022년 CES도 성황리에 끝났고 이제 다음 달이면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가 처음으로 합쳐질 갤럭시 S22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3월 달에는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겠죠. 아마 출시 시기상 SE3와 에어팟 프로 2가 나올 예정인데요. 자, 이렇게 IT 테크 업계에는 뭔가 그 출시 주기를 맞춰보면서 청사진을 미리 이렇게 그려보는 재미가 있죠. 근데 최근에 아이폰 14 노치가 없어진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이제 맥루머스, 9to9 이런 외국 사이트들에서도 다양한 루머들이 있지만 출시 주기와 동향을 토대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아이폰 14 출시 예상 정보 정리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첫 번째, 노치가 사라집니다. 아이폰 13 출시하기 전부터 노치는 사라질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빗나갔죠. 하지만 이번 아이폰 14에는 정말 노치 대신에 펀치홀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대신에 적용될 펀치홀은 싱글 펀치홀이 아니라 갤럭시 S10 5G 모델에 적용되었었던 듀얼 펀치홀 모양으로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사실 갤럭시는 2016년에 A9 출시할 때부터 펀치홀 카메라 적용되었고 그래서 거의 풀스크린 구성으로 출시해왔잖아요. 하지만 애플은 2017년 아이폰 10 출시 이후로 크기 조금 줄일 뿐이지 이 노치를 계속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나오는 시대인데 노치를 적용한다는 거는 이건 시대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애플이 이렇게 노치를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바로 페이스 아이디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홈버튼 때부터 보안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애플은 페이스 아이디를 구현할 때 꼭 필요한 트루뎁스 카메라를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기존 얼굴 인식 방식과 다른 점은 3만 개의 점을 이 도트를 찍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이 얼굴 깊이까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3차원 이미지로 등록을 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아이폰의 노치 안에는 도트 프로젝터, 적외선 카메라, 투광 일루미네이터로 구성된 그 트루뎁스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듀얼 펀치홀 안에 카메라 렌즈가 대신에 유출 사진 보면 좀 크더라고요. 그 트루뎁스 카메라가 커진 렌즈로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애플 직원분들 만나서 이제 취재할 때마다 느낀 건데 이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세요. 정확도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그렇긴 한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코로나 되고 뭐 마스크 쓰면서 페이스 아이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지 장점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또 진짜 적용될 것 같은 근거 중에 하나가 앞으로 공개될 iOS 16 그 상단 아이콘 기능들이 업데이트된다고 해요. 근데 왜 그게 업데이트가 될까? 왜냐? 아이폰에 펀치홀이 생기게 되면 공간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아마 아이콘을 활용한 기능들을 애플이 공개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두 번째, 아이폰 14는 미니 없는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치 없는 펀치홀 정말 좋은데 프로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너무너무 치사한데 애플은 끝나누기의 귀재죠. 이번에 아이폰 13 출시할 때도 주사율 120Hz 프로 라인에만 적용이 되었잖아요. 이번에는 노치 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펀치홀로 바뀌느냐 끝나누기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12, 13 때 있었던 미니는 이제 사라지고 6.1인치, 6.7인치 프로와 프로 맥스에 적용되었던 이 사이즈가 일반 모델에도 그대로 2가지 크기로 적용되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 기본인데 맥스인 모델, 프로 맥스인 모델 이렇게 총 4가지로 출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밖에 업그레이드 되는 스펙들입니다. 아이폰 14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이폰 13 출시할 때 시네마틱 카메라, 프로레즈 지원 이렇게 뭔가 카메라에 신경 쓴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1200만 화소라는 거는 전작 모델들과 동일했어요. 근데 4800만 화소가 진짜로 적용된다면 무려 7년 만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힘을 주냐? 사실 아이폰 프로 라인업의 방향성은 전문가급 카메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13 광고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휴대폰 하나로도 영화를 촬영할 수 있다. 뭐 내 손 안에 헐리우드 이런 광고 문구를 계속적으로 밀었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폰 12 때는 10비트의 HDR 지원 그리고 아이폰 13 때는 이제 프로레즈 코덱 지원하면서 영상기기의 성능과 코덱을 지원하는 카메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맥북 프로도 그렇고 앞으로 출시할 아이맥 프로도 프로급의 쓰임새가 이제 전문가의 그래픽 작업용
이기 때문에 이 프로라는 게 붙여지는 제품들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에는 심지어 8K 동영상 촬영 기능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8K 동영상 촬영 사실 S21 울트라에는 이미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주의자 애플의 아이폰이 8K 동영상 촬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급일지 더욱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 또 그런 프로급의 카메라 성능을 받쳐주려면 칩셋이 중요한데 A15 바이오닉 칩셋을 이제 넘어서 16 칩셋이 나올 거 아닙니까? 5나노 공정의 칩셋이었다면 이번엔 4나노 공정의 칩셋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 칩셋이 대세이기 때문에 M1 라인의 칩셋이 아이폰에도 적용이 될지 사실 뭐 굳이 아이폰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측면의 음량 버튼이 둥글게 변한다. 주사율은 일반 모델 빼고 전부 다 120Hz 적용이 된다. 가격은 아무래도 더 비싸질 것이다. 뭐 이런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이폰 출시 시기는 9월에서 10월 달이기 때문에 출시 직전까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리해드린 내용은 출시 시기와 어떤 동향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이폰 14 아마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번에 13 미니로 바꿨지만 아마 14에 확연한 변화가 있다면 또 바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최신 테크 소식과 유용한 리뷰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통통테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똥빠!